네, 반갑습니다. 저는 GC에서 기술연구소를 맡고 있는 안동태 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한 30년 전에 여기 이 건물에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후배님들 모시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 말씀드리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전 세션까지 어떤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딥하게 그런 걸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어, 이번 세션에서 저는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VTS라는 어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이제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 그런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VTS의 좀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향후 좀 차세대로 들어가고 있는 클라우드 VTS, 그리고 자율방학에 관한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개발한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서 계속 VTS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요. VTS란 것은 보시는 것처럼 베셀 트래픽 서비스, 해상교통 관제 서비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레이더, VHF, AIS 등을 이용해서 선박의 교통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제 구역 내 통항 선박의 상태를 관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교환 체계를 통틀어서 VT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념들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 관제사라는 이 운영자가 있는 센터가 있고 그리고 선박의 어떤 그이 동황 상태, 그러니까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보실 수 있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철탑을 통해서 레이더가 건설되고 그 위에 장비실을 통해서 뭐 아까 이야기했던 AS라든지 VHF 이런 장비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VTS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VTS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교통관제법이 있습니다. 거기 정의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TS 역할은 최종적으로는 항만 운영 효율성 증가고요. 주요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항행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 효과를 통해 가지고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한다는 게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VTS가 19군데가 있습니다. 19군데가 있고요. 그 중에서 GC가 16군데를 이제 구축을 했고, 운영에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VTS 어떤 그 전형적인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통신 장비, 운영 장비들 설치가 되고, 그리고 그런 건 이제 그 하드웨어 장비는 장비실에 운영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보통 사이트를 레이더 사이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레이더를 비롯해 AIS, VHF 이런 통신 시스템들과 그걸 취득할 수 있는 뭐 안테나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이제 그 레이더 사이트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요구가 좀 더 복잡한데 여러 가지 어떤 센터마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이더 사이트 2개가 있는 곳도 있고 6개가 있는 곳도 있고 뭐 7개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센터 내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센터마다 다양한 형태의 운영석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VTS 운영 관제사 콘솔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왼쪽 하단에 보시는 VOC가 VTS 오퍼레이트 콘솔이라고 해서 실제 관제사분들이 해상교통 관제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메인 운영 시스템이 되겠고 그 위에 뭐 CCTV라든지 아까 얘기 나왔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VOC의 정보를 받고 이런 부분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CS라고 하는 장비는 실제 이렇게 많은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시스템들을 모니터링하고 고장 요소를 빨리 파악해서 유지 보수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헬스 모니터링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저희 VOC의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VOC의 화면입니다. 실제로 이제 부산항인데요. 부산항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AS와 레이더 정보를 가지고 선박의 동향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어떤 항행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선박에 대해서 VHF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교신을 이제 음성을 통해서 교신을 해서 그 통항 정보를 제공하고 항행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VOC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이전에 이제 그 교통량이라든지 그걸 분석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지금 보신 건 제가 VTAS라고 해서 이제 그 트래픽
어널리시스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거의 항적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이 격자로 보는 그리드가 과거의 항적 데이터에 대한 교통량 통계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 실선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박의 표준 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움직이는 거는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실시간 AIS 정보가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 이제 기존의 교통 혼잡도와 그 선박의 표준 항로, 그리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선박들의 어떤 현황을 보면서 실제 어떻게 이제 관제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이제 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VTS에 들어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린 전통적인 그 VTS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요였고요. 그리고 이제 VTS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 VTS 센터가 있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그 지역의 폐쇄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 있는 데이터는 보안성 검토 통해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외부로 이제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연구에서도 지금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져와야지 뭔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VTS 센터 내에서도 똑같은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VTS 통합 연계망 개발에 대한 저희 사업, 그러니까 연구 과제가 진행이 됐고, 그에 대한 결과를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센터 하나에 외부 플랫폼에서 들어온 데이터와 그리고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보면 가장 위쪽에 대산 VTS 관제 구역이 있고, 그 밑에 태안연안 VTS 관제 구역이 있고, 그 밑에 고령 VTS 관제 구역이 있는데, 선박이 대산에서부터 고령까지 쭉 내려가는데 관제 구역이 다 단절돼 있다 보니까 연속적인 관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상 VT에서 A 선박에 대해서 관제를 하고 그에서 선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태안연안에 가면 다시 새롭게 그 선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야 되고 또 관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령에 가면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세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클라우드 VTS가 이제 개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일 큰 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제 정보 연계입니다. 이것들 이제 아주 필요성이 중대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고, 실제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엣지 컴퓨팅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처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VTS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거는 클라우드 VTS라는 것보다는 차세대 VTS 통합 플랫폼이라는 게 더 이제 맞다라는 거에서 명칭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세대 VTS 통합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중앙에 이제 다 모으고 수집을 다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제 실제 필요로 하는 사용자, 기존에는 VTS 운영 시스템만 있었지만 이것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실제 모바일 기기에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클라우드가 된다 하더라도 로컬에서 어떤 역할은 또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트워크 기반의 시스템이다 보면 네트워크가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결국 아주 중요한 관점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구성할 수 있는, 저희가 뭐 하이브리드 관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로컬에서도 이제 관제를 할 수 있고 이 데이터들을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 연계망을 통해서 다른 센터에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야지 원격지 관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가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센터 내에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해서 그게 폐쇄 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제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보면. 그럴 경우에 원격지 사이트라든지 원격지에서도 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이 돼야 된다. 보완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 클라우드 VTS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이트에 있는 이 모든 정보들, 제가 이제 주요로 생각하는 레이더, CCTV, VHF, AIS, 그리고 기상 정보입니다. 웨더 기상 정보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중앙으로 가져와서
엣지에서 가져와서 중앙으로 모으는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사실 이 클라우드를 이제 구축하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클라우드를 이제 뭐 공공기관의 G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시스템 내에서는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승모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익숙하실 것 같아요. 레이더 영상, AIS 그리고 CCTV 그리고 통신을 위한 VHF. DF는 디렉션 파인드라고 해서 전파가 발신되는 위치를 추적을 합니다. 삼각법인을 추적을 해서 실제 예전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선박을 추적하기 위한 방법인데 전파의 발신지를 추적하는 장비 그리고 기상 장비 등의 데이터를 통해서 통합 플랫폼을 넣는 걸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제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선박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도 그 음성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냐하면 선박에 있는 통신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상에 있는 많은 시스템들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데이터를 통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반면 해상에서는 아직도 데이터를 통해서 예,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어요. 다 아날로그만 있거든요. 선박 자체가 워낙 생명 주기가 길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비해서.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게 이제 1대1 방식이라고 해서 하나의 관제사가 하나의 장비를 통해서 하나의 선박에 대해서 이렇게 송신할 수 있는 게 아날로그적이기 때문에 1대1밖에 안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ROIP VoIP의 하나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ROIP는 이제 VoIP는 보이스 오버 IP인데 ROIP는 라디오 오버 IP라고 해서 IP에 대한 데이터를 라디오 그러니까 전파를 통해서 보내는 그런 어떤 방식인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엔드엔으로 하나의 어떤 이 단말기가 여러 대의 송수신을 통해서 여러 선박에게 이제 어떤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뭐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표준화할 수 있는 DB 구조와 프로토콜 개발하는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저 여러 어떤 세션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과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이 클라우드 VTS 내에서도 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알고리즘 적용을 하는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뭐 AI에 대한 어떤 기술들이 많이 없던 시절부터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표준 항로라든지 안전구역, 그리고 이제 선정별 표준 항로, 항로 이탈, 운항 시간, 또 충돌 예상 감지 이런 알고리즘들 적용을 해서 어떤 보통 관제 가이던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제 가이던스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사실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제가 협력을 해서 이 클라우드 부분을 이제 구축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형태도 여러 개가 있지만 이게 이제 보안상의 부분에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TS 센터는 폐쇄망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가 어디까지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될 건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지금 운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가 망분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안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부 자료들, 그러니까 해양경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VTS 센터 외에 구에서 들어오는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외부 연계 API들을 이제 만들어서 실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 기반으로 해서 실제 운영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신 VOC라는 형태의 그 운영 시스템인데, 그건 이제 온프레미스 기반의 운영 시스템입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어쨌든 네트워크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웹 기반으로 해서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 시스템은 이제 웹 기반으로 해서 제가 운영 시스템이 개발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들을 갖다가 운영하는 거고요. 실제 이거는 이제 제가 부산항과 인천항 그리고 울산항을 연계해서 실제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부산항에다 구축해서 했었고 지금 현재는 이걸 응용해서 제주항에서 웹 기반으로 VTS 운영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항도 지금 현재는 제일 처음에 보신 CS 기반의 운영 시스템이 운영이 돼 있고 메인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운영 시스템 외에도 실제 장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운영되는 장비들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격 장비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도 저희가 개발해서 적용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사이트에 특정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빨리 인지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서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실제로 VTS 센터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단 1초라도 정지가 되면 안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그 모니터링, 보통 장비 모니터링 또는 헬스 모니터링이라고 부르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있는 게 이제 아까도 이제 CCTV에서 어떤 그 객체 추출한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 그 본사에 있는 기술 연구소 내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IBIPS라고 해서 그 실제 영상의 위치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매칭 시스템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는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해서 CCTV 내에서 가까이 영상을 가지고 선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시스템을 연구 개발해서 이번 클라우드 VTS 시스템 개발할 때 적용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한 도선 정보 사실 그 선박이 그이 항만으로 들어올 때 이제 도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도선 정보 스케줄링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이전에는 별도 시스템에서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유선상으로만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을 실제 관제 시스템에다가 적용해서 통합시키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레이더 기반의 유속, 유향 정보를 연계해서 시각화하는 부분들을 진행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범센터에 구성을 한 시스템을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산항에 이제 구축했던 VTS 통합 연계망 운영 시스템 이제 그 시범 운영 센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3년간 전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걸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시스템 운용해서 다른 쪽에 지금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방 선박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실제 관제 시스템 내에서도 자율방 선박이 이제 실제 운영이 되면 과연 이걸 어떻게 관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관제 방법들은 선박의 운항 상태를 모니터링 한 다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 때 통신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자율방 선박은 말 그대로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IMO에서 지정하는 레벨 4까지 간다 그러면 결국 무인으로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까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이 연구에 관련돼서 해양수산부에서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내년을 목표로 해서 내년 완료를 목표로 해서 올해입니다. 올해를 완료를 목표로 해서 지금 2.5 레벨의 자율방 선박을 개발하는 게 지금 목표가 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까지 이 관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안전 지원 부분을 맡아가지고 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하는 걸 진행을 했었고 저희는 작년으로 이제 과제를 이제 종료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 개발한 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기존에는 음성으로 그 전달되고 송수신되던 정보들을 어떻게 디지털적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가장 큰 부분들은 자율형 선박은 계획 항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항로를 계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 항로를 어떻게 송수신할 것인가 그럼 그 계획 항로를 가지고 이 선박의 어떤 그 항행 안전성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새로운 항로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안전 지원 항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전 지원 항로를 다시 선박에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통신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 항로와 주변 선박과의 그 위험성, 충돌 위험성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연구의 어떤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수집,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위험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가 저희 목표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을 보면 그 관제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을 응용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그 충돌을 분석하는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했는데 결국은 이제 별도의 모듈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따로 개발하고 운영 시스템에서 그 서비스 모듈에서 그걸 이제 받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크림이라는 모듈을 개발하고 그리고 심이라는 모듈을 별도 구성을 하고 API를 통해서 서로 필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선박 데이터와 그 주변에 있는 해양 기상 데이터를 이제 분석 모듈을 주면 분석 모듈에서 알고리즘에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서비스 모듈에 주면 서비스 모듈이 지각화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 데이터를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충돌 위험 지수라고 해서 저희가 컬리전 리스크 인덱스라는 그 실제 이 충돌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가를 이제 산출해내는 그 알고리즘 개발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연구보다는 사실 개발에 어떤 중점을 두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학교 쪽과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이 알고리즘의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모델은 부산대학교의 그 기계공학과 노유준 교수님과 같이 저희가 협력을 해서 진행했고, 그 고도한 작업들은 동명대학교의 강영민 교수님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두 선박의 어떤 충돌 가능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DCPA하고 TCPA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조금 전 세션에서 계속 어떤 과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AI 분석을 한다든지 모델링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철저히 실시간 기반입니다. 실시간으로 현재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뭐 AI에 관련된 그런 학습 모델 같은 건 적용이 안 돼 있고요. 예전 전통적인 방법에 이제 CPA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CPA를 기반으로 저희가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그런 충돌 위험 지수보다 높게 지수가 되면 그 선박의 경로와 속도를 수정하면서 계속 그걸 연속으로 계산해가지고 그 안정성이 CRI가 저희가 CRI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선택한 거는 이제 0부터 1까지의 CRI를 만들고요. 충돌 위험 지수를 만들고 그 중에서 0.7이라는 인덱스가 저희 트레시홀드 값으로 정해서 그거는 이게 사실 약간 경험적인 부분에서 이제 정한 값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딱 정답으로 수치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0.7이라는 그 CRI 값을 통해서 이게 이제 CRI 값 0.7을 넘어가면 이게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 속도와 방위를 이제 바꾸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콜레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박이 이제 실제 해상에서 움직일 때는 그 어떻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 그 규정된 규칙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해상에서는 딱 길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드온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선수를 마주칠 때는 서로가 우측으로 지나치도록 이제 가야 된다든지 이제 크로싱 할 때는 크로싱하는 그 방위가 우측에 있는 선박이 변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들이 이제 솔라스 규정 중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콜레그 룰을 적용을 해서 실제 어떤 선박들의 이 피항 항로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저희가 이제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그 모듈을 개발했고 그것들을 이제 실제 차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이제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실제로는 저렇게 올 경우에는 저희 시뮬레이션 데이터긴 하지만 저렇게 현재 지금 스타트 지점이 현재 AS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를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피한 항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예측 항로를 만들 때 보면 예전에는 가장 단순한 게 현재의 AS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직선거리밖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의 그 방위, COG와 SOG를 가지고 하면 그것들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CRI를 계산을 해서 그것들을 갖다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들로 해서 지금 보시는 그 라인들이 생성해낸 미래 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을 하고 실해상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이 시스템들은 그 한국해양대학교에 자율항선박기술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그 구축을 하고 실해상에서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스템 내에서 소프트웨어 시작품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자율항선박의 실제 항적을 정시하고 정보 전시, 이 실제 수신한 항로를 전시하는 부분들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상 기상 정보를 이제 그 실제 조위 관측소에서 나오는 해상 기상 정보 이 중에 보면 중요한 부분은 유속하고 풍속입니다. 유속하고 풍속이 그 선박의 운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도록 했고요. 어, 그리고 그 항행 정보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발표된 항행 정보를 이제 주는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충돌 회피 알고리즘 넣기는 되게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반영이 안 됐고 이제 지각하는 부분만 적용을 했습니다. 해구도에 대한 어떤 전시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통적인 선박과 다른 게 자율형 선박은 계획 항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계획 항로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그 표준화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IC의 61174에 나와 있는 계획 항로 이 표준은 예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엑기스에 적용되는 원래 그 계획 항로였고요.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이 수로 데이터 쪽이 지금 S100이라는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차세대 이제 수로 정보인데 그 중에 보면 S421이라는 그 표준으로 정의가 돼가지고 이 계획 항로를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정확하고 자율형 선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이제 표준화를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지만 지금 그거는 이제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 IEC 61174에서 정의된 그 루트 플랜, 그 항로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어, 그 항로 계획을 직접 수신해서 전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충돌 그 회피 항로를 계산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충돌 위험 분석을 해서 항로를 생성해서 다시 선박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이게 이제 수신된 그 계획 항로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 항로가 되게 사실은 좀 약간 러프해요.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웨이포인트하고 스케줄링이라는 데이터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실제 선박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그 아주 그 실제적인 그 운항 경로는 그때그때 운항사가 판단해서 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웨이포인트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걸 받고 이제 실제 그 이후에 어떤 그 충돌 위험성을 분석한 다음에 그에 대한 항로, 실제로는 노란색이 그 충돌 위험 분석 모듈을 통해서 만들어진 안전지원 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저기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번 실제 시스템을 한번 운영을 하면서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시제품 내에다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모듈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동으로 이제 주변 선박에 대해서 어떤 위험 그 충돌 그 주의 선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위험 그 충돌 위험 지수가 일정 이상이 되는 것들을 이제 실제 디스플레이하고 그에 대한 어떤 회피 항로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게 어떤 데이터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차트로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실제 운영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이걸 운영하기 위한 어떤 연구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정이라는 부분이 어떤 실제 사용하는 시스템에 비해서는 조금 거칠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자선이 되겠습니다. 자선이하고 이제 운십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진 선박 또는 내선박 또는 자율형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운선박에 대해서 실제 타겟 선박들이 이제 세 개가 지금 충돌 위험도가 특정 안전 이격거리라고 하는 선박의 어떤 충돌 위험도가 올라가는 그 영역 내에 들기 때문에 실제 현재 운항 그 데이터 그러니까 운항 그 SOG와 COG 그러니까 속도와 침노에 대해서 변경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안전지원 항로를 생성을 하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구성한 그 시스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21이라는 루트 익스체인지가 지금 계속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VTS에서도 차세대로 해서 디지털 인포메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S212라는 표준을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음성통신이 아니라 어떻게 데이터를 보내줄 것인가에 대한 서비스 표준이 지금 또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진행된 상태는 아닌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갖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마지막 차년도에는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고도화시키는 작업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 그 실제 항로 계획 받고 보내주는 고본이라는 고도화하고 충돌 그 위험 지수를 분석하는 모듈에 대한 고도화 그 두 가지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 시정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항을 할 때 시정 데이터가 얼마큼 멀리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사실은 운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무 관측소가 있습니다. 이 해무 관측소에 있는 시정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선박의 안전 이격거리를 다 산정을 하고 그에 따른 항로를 계산할 수 있는 이걸 반영하는 부분에 고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실제 선박에서 실내상에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실제 선박들은 그 충돌이 아니더라도 실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시나리오를 만들기가 되게 힘듭니다. 별 띄우기도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AS와 똑같은 신호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충돌 위험, 니어미스라고 이야기하는 충돌 가능성이 있는 선박들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가상 선박 생성 기능도 이제 추가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충돌 위험 지수 분석 모듈에 대해서 고도한 작업들을 진행했고요. 이거는 뭐 기존의 방식하고 좀 다른 벡터 그 방식에서 조금 다른 방법을 접근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제가 그 모듈들을 갖다가 한 세 가지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들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가지고 과연 어느 게 가장 좀 현실적으로 더 정확한 모델인지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안전 이격거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그 선박의 길이에 따라서 실제 이 선박이 충돌 회피하기 위해서 그 확보해야 되는 거리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그 저희가 그 적용을 했고 여기에 보면 이제 풍속, 유속, 시정에 따라서 그 이격거리가 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풍속하고 유속과 시정을 통해서 선박 안전거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듈을 적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테스트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연구 결과를 그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지원 항로에 대해서 어떤 로그 파일을 남긴다든지 어떤 저장해서 데이터화 시키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저희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진행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GS 인증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 품질,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공인된 인증서 내용 1등급에 대한 인증서 확보를 해서 이제 발급을 받았습니다. 실제 여기 이제 그 해양대학교에 구축되어 있는 자율형 선박 기술 연구센터인데 여기에 저희 시스템 설치해서 한 6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달에는 실제 선박인 그 해양대학교 한나라호를 통해 가지고 이 선박이 실제 부산에서부터 동해까지 운영하는 동안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이 동작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실해상에서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진행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신과 같은 그 어떤 구성으로 이제 진행했습니다. 선상 지원 장비에서 이제 그 계획 항로를 갖다 송수신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탑재하고 저희 연구센터에 설치된 저희 시스템과 연결했고요. 실제 통신망은 LTE를 이용을 했습니다. 실제 그 해상에서 지금 LTM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 통신을 하고 있는데, 뭐 바다넷이라는 시스템에서 LTM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LTM은 이런 테스트용으로 지금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 민간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해서는 이제 기존 저희가 상용망인 LTE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나라호가 이제 운항되고 있는 실제 스케줄이 이게 원래 한나라호가 가지고 있던 운항 스케줄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경로를 표시를 하고 여기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보면 이제 교행 수신하고 이거에 따른 안전 항로를 송신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로고들을 갖다가 보면서 그러니까 실상에서 실제 이제 충돌 위험 선박이 나타났을 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테스트한 거는 그 항해사분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운항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호가 자유랑 선박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실제로 그 항사분이 운행하는 게 저희가 지원한 안전 지원 항로와 일치하는 줄 보는 거겠죠. 근데 실제 상당히 일치를 한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받고 실제 그 시험 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진행한 부분들이고요. 계속했을 때 실제 운행되는 운행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나온 분석된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저희가 안전 지원 항로를 이제 전송을 하면 한나로 내에 있는 선상 지원 시스템에서 이제 그 이제 항로가 사실 또 뜨게 돼 있습니다. 원래 기존 저희가 계획 항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내준 데이터가 다시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어느 데이터를 사실 선택할 건 항해사의 어떤 권한이거든. 선장님의 권한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항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수당 지원 시스템에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한 거는 사실 정장적 목표는 그 괴각로 성수신 관련해서 80% 충돌 회피 동시에 회피할 수 있는 선박은 세 척을 동시에 회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원 항로의 성수신 시험도 80%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 이제 사실 괴각로 성수신 관련돼서는 사실 네트워크에 문제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충돌 회피 쪽이었는데 이 부분도 세 척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충분히 이제 그런 그 합리적인 그런 계획 안전 지원 항로를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제품으로 만든 시스템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 데이터는 지금 현재 부산항에서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박을 이제 어떤 자연형 선박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시간 선박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도록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일단 그 세 개의 선박을 바로 하면은 해도온 선박과 그 좌측 크로싱과 우측 크로싱이 이제 그 지금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도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 자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AIS 데이터로는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 각각의 이제 선박들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충돌 회피를 하기 위한 그 경로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획 항로와 이제 다를 경우에 어떻게 운영하는 건 항해사에 다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사람이 없는 무인 시스템이라 그러면 어, 이 항로들이 결국 이제 그쪽에 운항 데이터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비교를 해서 가장 최적의 운항로를 결정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어떤 향후에 디지털 관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 되면 A 선박 금량호 오른쪽에 지금 어선이 있으니 좀 좌측으로 변침 바랍니다. 이렇게 통신을 하게 돼 있어요. 음성을 이렇게 그 선박을 불러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최종적인 디지털 관제였던 목표가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성능 검증을 위해서라든지 또 알고리즘 개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뭐 AI에 대한 학습 모델이 적용이 안 돼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이런 알고리즘 계속 개선해서 실제로 아주 이제 그 성능이 좋은 그런 디지털 관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게 향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트레시홀드 값이 되겠고 이 트레시홀드 값이 이제 빨간색 넘어가게 되면 이게 위험 수가 이제 그 위험 충돌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노란색 그 타선과 초록색 타선과 노란색 파란색 타선에 대해서 타겟십에 대해서 계속 변침을 해야 된다는 이제 정보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면 지금 선체가 이 선박 같은 경우는 지금 163m이고요. 지금 현재 시정이 이제 8km, 8.8km 정도 되고 풍속 2.8m 퍼세크, 유속 2.4cm 퍼세크 된 요것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실제 이 선박 같은 경우는 선박 안전하기 위해서는 1.3km의 이격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데 그 거리가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의 속도와 그 신호를 가지고 방위를 가지고는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한 15분 동안에 향후 15분간의 어떤 궤적입니다. 향후 15분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CPA하고 제일 중요한 건 DR입니다. 상대의 거리죠. 선박 간의 거리가 이 거리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선박의 운항 속도와 코스를 갖다 조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선박의 이제 속도와 이제 방위를 조절하는데 실제로는 선박이 또 운동 모델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선박은 워낙 다양한 운동 방정식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모터 모델이 있습니다. 선박의 지금 현재 어, 크기라든지 선박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선박 길이에 따라서 이 선박이 실제 예를 들면 5도로 변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가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운동 방정식인데 그 모델이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모델을 연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제가 적용을 해서 이 방위와 속도를 조절하는 파라미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지금 VTS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대한 개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연계를 위한 통합 연계망 그리고 자율형 선박에 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 관제 시스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 연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